택시를 타시려고 그래요. 두 분이 같이 타시네. 한 분은 이쪽으로 타시고 한 분은 이쪽으로 타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런지. 저기는 택시 기사네. 여기는 택시 기사고. 그리고 이분하고 이분이 타시는 거네. 만화님하고 영감님께서. 그래갖고 이 아주머니 뒤쪽으로 타시고 아저씨는 앞으로 타시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한번 보고를 했으면은, 자, 여기는 택시 기사인데요. 근데 지금 저는 양쪽에서 탔다, 하여튼 두 분이 타셨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글로. 자, 여기 어머니는 이쪽으로 타시고 아버님은 이쪽으로 타십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는 이쪽으로 타시고.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CCTV예요. 아이고. 예. 이런 사고. 허허. 지금 앞에 타신 분만 보고 여기서 뒤는 택시가 타셨어요. 그리고 앞에 문이 닫히니까 뒤도 당연히 타신 줄 알고 출발해서 무릎을 크게 다치셨어요. 무릎에 뚜껑뼈, 슬개골골절, 수술 받으셨어요. 8주 진단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고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저 개문발차라고 그러는데요. 개문발차는 문을 열고서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문을 열고 출발하면 버스가 문 열고 출발하면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개문발차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승객이 추락하면 안 되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래서 저거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예요. 네. 10번째입니다. 10번째.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쭉 하다가 8개였었는데요. 나중에 인도 침범 사고 들어갔고요. 이게 9번째. 10번째가 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개문 발차고요. 그래서 11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 12번째가 화물차에서 물건 떨어져 사람 다치는 거. 그게 지금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과실은 아니에요. 12가지 예외 사유야, 정확히는. 어디도 중과실이라는 말은 없는데 경찰이 그렇게 중과실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결코 중과실이 아닙니다. 예외 사유입니다. 네, 예외 사유. 이거 개무발차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 조사관님께서 개무발차가 아니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판례를 가져오면 개무발차 인정해 주겠대요. 자, 그런데 이거 버스 사고를 보여드렸더니 택시에 대한 판례를 가져오래요. 경찰서 지치면은 택시 출발로 한 발은 차에 한 발은 바닥에 딛고 있을 때 그때는 이것은 추락이 아니다. 그래서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던 거예요. 개문발차가 맞는지 아니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예. 어머니 연세가 올해 82시고요. 택시기사님한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하실래요? 개문발차를 하시겠래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는 당연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지. 왜냐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보험 처리를 끝나고 범칙금만 4만 원만 내면 돼요. 저거는 타는데 출발했으니까 잘못 하나도 없지. 100대 빵이죠. 다 타는 걸 보고 출발했었어야 되죠. 근데 저게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택시기사한테 처벌 받으실래요? 범칙금 받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범칙금 받지. 5만 원 내고 끝인데, 4만 원 내고 끝인데. 조사관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법보다 조사관님의 결정이 법보다 경찰서 내부 지침이 우선이 되는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택시 공제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퇴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예, 유튜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이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없어요. 예, 그것도 좀 변호사라고 그래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게 데이터가 많고 경험이 많아야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언제 구해주겠어? 저는 질문 올라오면 다 99% 다 아는 거거든. 그게 바로 답하지. 근데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데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돈도 안 받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다른 분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즉 개문발차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야. 저거 범칙금 대상이다. 처벌 대상 아니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저는 이제 저런 사건을 보면은 예전에 다 다뤄봤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죠. 이미 딱 보면 알죠. 예. 여러분들은 94%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데 6%는 아니다. 저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다가 두 발이 다 내려왔어. 다 뒤졌어. 근데 옷이 꼈어, 뒤에. 겨울에. 그러면 입고 가도 껴. 롱코트 껴요. 맞아요. 또 애기들 그 태권도 도복 또 나풀나풀 하잖아요. 그것도 끼는 경우가 있고 도복 그 끈이 끼는 경우도 있어. 문 닫히면 끌려가다가 사망하는 사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망하면 어차피 사망사고로 처벌받지만 부상했을 때는 다치기만 했을 때는 두 다리가 다 내려와 있으면 이미 그건 추락이 아니다. 두 발이 다 딛고 있으면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발만 디뎠을 때 이걸 추락으로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락으로. 그렇죠. 이게 두 다리가 다 있는 상태에서 갔으면은 아니라지만은 한 다리 그렇게 쓰면 갖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자료가 좀 있죠. 제가 자료를 어머니는 그 슬개골이라는 게 무릎 여기 딱딱한 거 있죠. 개딱지 같은 거 이거 요게 깨진 거예요. 요게 깨지면은 여기다 철사 박는 그 수술해야 돼요. 그게 팔조 진단이에요. 경찰청 지침인지 경찰서 지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걸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질의해시. 이건 질의해시라는 걸 뭐냐면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난 2011년도네요. 승용차에서 한쪽 발은 차 안에, 왼쪽 발은 차 안에, 오른쪽 발은 차 밖에 있는 상태다. 그때 차가 출발에 떨어졌다. 이거 뭘로 해야 돼? 이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대법원 판결 중에는 두 다리가 다 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그건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아니다. 그건 맞아요. 두 다리 다 있으니까. 그건 안전운전이 저 내려서 저쪽 다 비켰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다. 그런데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승객의 지면이 두 다리가 다 밑이 아니다. 두 다리가 아니고 한 다리는 차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문을 닫지 않고 출발했는데 한 다리는 안에 있고 한 다리는 바깥에 있어. 두 다리가 다 바깥이 아니다. 그럴 때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경찰청에서 모든 지방경찰청으로 다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보낸 게 있어요. 질의해시 물어본 것에 다 답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세요라고 보냈어요. 근데 저런 질의해시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고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럼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뭘까요? 경찰청에서 이렇게 질의해시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뭘까요? 법의 해석은 어디가 제일 최종적이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경찰, 검찰, 법원 중에서 어디? 법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경찰관이 판례 가져오면 해주겠대. 판례. 그러니까 이 택시에 타고 있다가 한 발 들어가고 한 발 이렇게 돼서 출발해갖고 떨어져서 다친 거 그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런 판례를 가져와. 그럼 해줄게. 그거 보여줘야 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찾을까요? 그런 판결은? 변호사님. 제가 언제 찾아요? 바쁜데. 제 밑에 변호사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럼 자, 이 판결 좀 찾아줘. 이거는 두 다리가 다 밑에 있을 때는 그때는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아닌데 한 다리는 이게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야. 그럼 이런 판례가 있을 거야. 판례 찾아줘. 그럼 딱 찾아줘요. 오늘 아침에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요새는 그 바캉스 중에 호캉스 알아요? 호캉스? 우리 딸 호캉스. 호텔에 가서 푹 쉬는 거. 근데 요새는 화캉스가 또 유행이에요. 화캉스. 특히 남자들. 화장실에 앉아갖고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집중이 제일 잘 돼.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갖고 쫙 보면서 이거 좀 찾아줘. 한 30분 동안에 일 많이 해요. 밤새 올라왔던 질문 그걸 다 파악해.
그리고 차에서 올 때 이제 푹 쉬면서 오죠. 예, 화캉스. 오늘 화캉스 하면서. 자, 판결 보여드리겠습니다. 판결. 이걸로 할까? 예. 자,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다. 그런데,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잠궈 섰다. 근데, 이때 다 타는 걸 보고 문을 다 닫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문이 확실하게 닫힌 것을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요거보다 더 먼저 이걸 봐야 돼. 이거 먼저 봐야 돼.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이거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나중에 보려고. 자, 금고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인데요. 지금 가족들이 택시에 탔는데 그것만 보고 꼬마가 다쳤을 것 같은데? 예, 피해자의 발을 택시 뒷바퀴에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면서 이거 인도 턱, 이거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 얘는 아마 어린일 거야. 그래서 16주 이상의 반원 제거 시술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저거는 16주 진단은 아니고요. 저럴 때는 보통 한 3주 진단 나올 거야. 이게 찢어져서 다시 꼬매서 살이 붙는 거까지가 진단이거든요. 근데 몇 번 더 수술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진단이 그것까지 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흉터 수술 여러 번 하잖아요. 흉터 수술 여러 번 하면 어떨 때 1년, 2년 될 때 있잖아. 그 진단이 2년은 아니고 이 찢어진 것은 3주예요. 3주. 2주 내 3주야. 자, 그런데 단서 10호. 단서 10호가 바로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에요. 이거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어요. 자,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서 잘못했다. 그 당시 10살이었던 그 안경 쓴 상태로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집행유예 판결해요. 이게.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볼까요? 또 다른 판결 더 무거워요. 이번에는 금고 10월에 처한다.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역시 택시 운전자다. 승객을 그 택시의 뒷좌석에 태우고 출발하게 됐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승객이 다 탔는지 차문을 닫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다. 그래서 택시 뒷자리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출발해갖고 떨어졌다. 이 상태면 다 떨어지죠. 예. 이것도 단서 10호. 예,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처벌이 무겁습니다. 예, 금고 10월. 지금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요거는 진단이 얼마일까요? 6주. 6주 진단이야. 근데 아까 여기 십자인대 파열이에요. 십자인대 파열이 6주인데 아까 다친 이분은 진단이 아까 몇 주라 그랬죠? 8주라 그랬죠. 8주. 타시다가 무릎 슬개골 골절로 수술하고 8주 진단.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6주도 집행유예, 6주도 금고 10월이야, 8월이야? 10월이었던 거, 10월이지? 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이건 8주예요. 십자인대 파열보다 슬개골 골절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저거는 집행유예냐 아니면 형사 합의하고 그러고서 형사 합의, 합의도 안 되고 그냥 배째라 그러면 나중에 실형 선고받을 수도 있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걸 경찰이 저걸 갖다 그냥 범칙고 5만 원 끝낸다고요? 예, 이 판결 갖다 주세요. 판결 번호 보이죠? 광주지방법원 2023-2134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고단 7130.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택시 운전자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운전자범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운전자범이 있으면은 6주 이상이면 요즘 2천만 원 나오거든요. 형사합의금이. 2천만 원 지급하고 그러면 검사가 벌금형 해줄 수 있죠. 그럼 벌금형 해주면 벌금도 운전자범에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운전자범 없으면 합의가 안 돼요. 그러면 재판 받아야 돼요. 재판 받으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하고 줄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범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것은 이럴 때 두 다리가 다 밑으로 자, 한 다리만 걸쳐 있었더라도 붕 떴다 떨어지는 거. 예, 좀 추락이잖아요, 승객이. 자, 타다가 문 하나 닫히니까 출발하다가 예. 그래서 전국의 택시 종사자분들 그리고 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들이 다 타셨는지 보고 뒤쪽으로 룸미러로 문이 다 닫혔는지 다 타셨는지 자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서 출발해야 그래야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지금 무릎 다치신 거 많이 힘드실 텐데요. 연세 드시면은 또 이 수술하시고 잘 못 움직이시면 또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어제 KBS 생로병사의 비밀 보니까 고관절 수술하면 나이 들어갔고요. 엉덩방아 찌면은 고관절이 깨진대요. 고관절 깨지면 못 걸어요. 못 걸으면 그 중에 15 내지 20%가 사망한대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면은 이 피떡이 흐르다가 뭘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뭐 또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모든 신진대에서 약해지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 여기 인공관절 2006년도에 예. 다친 건 아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 그런 게 생긴대요. 알러지 있는 분들. 근데 저 스테로이드성 약물은 전혀 제가 치료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알코올로 인해서 그렇게 또 오는 경우가 있대요. 맥주 많이 마시거나 그러면 근데 지금은 저 이제 맥주 잘 안 좋아요. 그때 이제 폭탄주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원인은 모르는데 아마 술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1년 반 정도. 근데 80세에 무릎 다치시면은 이 진짜 몇 달 동안 잘 못 걸으실 텐데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가겠습니다. 이거 제한속도 한 50 될 것 같은데 저기 50이라고 써 있네. 50. 네, 50이라고 써 있어요. 자, 좌회전 하려고 그러나? 좌회전하네. 좌회전 신호 받고 갑니다. 가는데 자, 여기서 좌회전 신호 받고 가요. 네, 교차로에서 조금 천천히 출발해야지. 왜 신호 떨어지만 갔어? 자, 신호가 지금 떨어졌어요. 하나, 네, 2초 여유 없잖아. 그러나 교차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쭉 가서 이제 직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직진 접어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게 한 10m, 20m, 한 35m 정도 지나갑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속도가 붙겠죠? 쭉 붙어서 갑니다. 가는데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오토바이는 앞에 사각거리 거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럼 여기 자동차 한 대 정도 좀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m가 채 안 됩니다. 10m 안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튀어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때 보입니다. 예, 이때 겨우 보이는 거죠. 하나, 꽝! 2초가 채 안 됩니다. 자, 이 사고에 대해서 이거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갑자기 달려 들어왔어요. 근데 상대는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그러면서 보상 제대로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럽니다. 현재 책임보험 접수해서 재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다친 것은 제가 개인 실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상대 무단횡단자 때문에 저 다쳤죠. 핸드폰 망가졌죠. 에어팟 망가졌죠. 오토바이 망가졌죠. 이거 상대로부터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나요? 상대 측은 오히려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럽니다. 너무 억울해서 제가 경찰에 접수하고 싶은데요. 근데 경찰에 접수하면은 근데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 그래서 이제 저 경찰에 접수하는 것을 지금 꺼려 좀 조심을 지금 아직까지는 접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스럽습니다. 보험사에만 접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 오토바이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시청자 투표는 100%가 잘못 없다. 저게 불박차가 뭐가 잘못이에요? 어떻게 피해요? 예상할 수 있나요? 이거는 설령 불박차 오토바이가 시속 50보다 빨랐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무혐의 돼야 되죠. 50이었어도 못 피하는 것은 설령 60이라도 못 피하는 거고 그리고 오토바이 속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예, 이거는 불박차 잘못 없어야 됩니다. 무단횡단자가 내 치료비랑 그다음에 내 거 망가진 거 다 물어줘야 되죠. 무단횡단자가 나한테 물어주려고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걸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소송 걸어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소송하면 상대가 100% 다 물어줘야 되죠. 그런데 저 무단횡단자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먼저 신고하면 이거 벌점하고 범칙금 받으러 오셨어요?
굳이 그 접수하실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게 좋을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저 무단횡단자 신고하면 경찰은 벌점 범칙금 부과할 겁니다. 차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라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거부하고 직결심판? 아니에요. 직결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책임보험밖에 안 되잖아요. 책임보험밖에 안 되면은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겁니다. 그럼 검사가 무혐의하든가 아니면 검사가 약식 기소할 거예요.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그럼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해야 돼요. 자,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그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러면 이거 정식재판 청구하면서 변호사님에서 끝까지 무죄 다툼할 수 있죠.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혼자 외로이 싸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100%는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고요. 저도 불박 오토바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 가는데요. 여기 공사 중이라고 써 있네. 공사 중. 그죠? 예. 예. 이른 아침이네요. 공사 중. 여기 우회하라고 써 있나? 절대 30km 주행. 절대 뭐라고 돼 있어요? 천천히 절대 뭐라고 돼 있는지 안 보이네. 예. 그리고 굽어 있어요, 그죠? 네. 화살표가 굽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굽어 있어. 저 우회하라는 거죠? 예, 공사 중이니까. 아, 절대 감소. 절대 감소? 예. 근데 여기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여기 새로 만드는 길이야.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우회 도로가 있어. 그런데 여기 피방호벽 이게 여기 열려 있어요. 우리 안요한 사장 예. 어떻게 하실래 이럴 때? 열리 가실래요? 일리 갈래요? 지금 이 길을 다 열어놨으면 이거 다 치워야 되겠죠? 예. 근데 요건 왜 열어놨느냐? 아침에 작업 차량들 작업하시는 들어오려고. 분들. 어. 예. 근데 이분은 그냥 올라가요. 열어줬나 보다? 아. 올라가다가 떨어지나? 설마. 여기 8초가 끊어져. 8초 끊어졌어요. 근데 어디서 사고를 하느냐? 여기는 괜찮아요. 예. 여기 이음새 부분 여기는 틈이 없어. 근데 저쪽 여기 아. 여기 빠진 거 여기. 요거 색깔이 다르죠? 예. 요거 안 보였을까요? 아스팔트가 깔끔하다가 여기 빠진 거 여기 푹 빠졌어요. 자동차 회사가 왜 거기다 열어놨어? 나 가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거기가 이렇게 저 단차가 있어? 100% 책임져?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저는 진입한 게 진입한 차가? 예, 조금 잘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잘못이에요? 더 잘못 있어요? 아니면 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공사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현장입니다. 피방호벽을 막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험사가 자차 보험 처리하고 100%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대요. 제가 간판을 여러 가지 해놨었는데, 저걸 좀 봤을 텐데, 몇 대 몇인가요? 편집된 영상에서 8초가 비는데 쿵 하는 건 없어요. 그 영상은 없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영상인데, 그 당시 영상 그거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사업체가 100% 잘못입니까? 공사업체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공사업체 100% 잘못이다가 8%, 공사업체가 더 잘못해가 50%,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26%, 불박차 100% 잘못이다가 16%. 저거 이거 보이지 않았을까? 가면서 여기 좀 문도 반밖에 안 열려 있고. 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을 것 문도 같습니다. 반밖에 안 열어놓고 왜 반만 열어놨지? 그럼 좀 천천히 가면서 여기가 좀 여기서 속도도 빠르지. 예, 그지? 속도도 빠릅니다. 좀 아까 천천히 가랬잖아. 이게 이 정도는 보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딱 빠져요. 저희 가면 또 막혀 있어 여기. 또 막혀서 이분이 열고 갔어. 왜냐면 양쪽 다 막아놨으니까. 여기만 열어놨으니까. 예. 저는 자동차가 더 잘못이고, 그리고 이 공사업체도요. 여기에서 작업 차량이 들어갔으면은
다시 또 막아놔야지. 예. 다시 막아놓고 왔었는데 왜 안, 요게 지금 여기 열려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쪽 돌려놨어야지. 작업차는 들어간 다음에 내려서 다시 막아놓고 갔어야지. 예. 그걸 안 한 거. 아직 통제하는 분들이 아직 출근을 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건 잘못이죠. 상대가 다 들어가도 되나?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업체 잘못이 한 20%? 많으면 30%? 20,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을 거예요. 아, 낮에 저게 안 보일까요? 색이 다른데. 속도를 줄여 천천히 해서 보였을 것 같은데. 다만 문을 열어놓은 공사업체도 잘못이 있습니다. 불박차 7, 80% 의견입니다. 아, 공사업체에서 상대 보험사 달라고 버티면은 그 불박차 보험사 소송 걸을 겁니다. 나중에 소송 결과 알려주세요. 여기 대한 이런 소송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올라왔어요. 오. 네. 11월 7일 날 판결 선고됐네. 11월 7일 날. 며칠 전에. 아, 원고 차량이 이렇게 불박차예요. 불박차가 통행한 다리의 입구에 상당 부분이 막혀 있다. 또 진해방의 왼쪽에 우회 도로가 있다. 그거 보이지 않느냐? 앞을 잘 봤으면은 연결부의 틈새가 메워지지 않고 그 패여 있는 거 그거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고는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 근데 공사업체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도로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지 아니한 거. 그거 막아놨으지. 그거 잘못이다. 그래서 피고 공사업체가 실 20%다. 그래서 좀 이상하면은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좀 확인해야 되고. 예. 그리고 잘못 들어갔으면 천천히 가야죠. 아, 이번 사건 상대 측에서 항소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항소하게 된다 그러면 항소심 판결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공사업체 100%라는 의견이 8%, 공사업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0%였습니다. 네, 아파트네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네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저 차가 우리 들어오면 어떡해? 사람 보고 와야지. 어? 아이고, 이런! 뭐야? 다른 각도 CCTV. 예, 좀 더 넓게. 뭐야? 응? 꽝. 또 다른 각도. 이번엔 지금 지나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아이고. 예. 어떻습니까? 이거 항의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다는 의견이십니다. 이거 결국 자동차를 이용해서 날 들이받은 거 특수폭행 아닌가요? 아, 그래 다쳤으면 특수상해가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이 특수폭행 아닌가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나한테 공격한 거 아닌가요? 특수폭행이다. 단순한 교통사고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92%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때렸으면 특수폭행, 다치게 했으면 특수상해죠. 아, 그게 아니고 단순한 교통사고다가 8%. 단순한 교통사고면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벌점 범칙금도 없이 그냥 보험 처리를 끝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특수상해면은 고의죠. 고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책임보험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구상하죠. 본인한테, 가해자한테. 그리고 처벌이 무겁죠. 조금은 다쳤을 겁니다. 다쳤으면은 벌금형 없고 1년에서 10년, 징역 1년에 10년이에요. 특수폭행은 얼마더라?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인가? 그게 뭐예요? 그게 형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특수폭행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 여기서요. 보고 와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걸어가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가다 다시 서요. 예. 2차 운전자는 지나가나 보다. 그래. 처음엔 안 부딪혔어. 처음엔 안 부딪히고 근데 조심해. 대화는 그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쳐다보고 걸어가요. 가니까 가나 보다. 근데 가다 섰어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그럴 것 같아요. 나 가는 줄 알고 갔죠. 완전히 지난 다음에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가 특수폭행이라고 내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자백하지 않으면 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특수폭행이다 아니면 단순한 교통사고다. 투표 시작. 항상 상대편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몇 대 몇도 그렇고요. 죄가 된다 안 돼도 그렇고 상대편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 자, 여러분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다가 80%, 특수폭행이다가 20%입니다. 경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운전자 말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예.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해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나를 일부러 공격한 거다라는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 또 검찰까지 갑니다.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연을 먼저 보시죠. 좌회전할 건데 오토바이가 근데 앞에 자동차가 좌회전 차로 이쪽으로 붙어 있어요.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바짝.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좌회전 차로면요.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유턴할 건가? 그럼 내가 앞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제스처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갔어요. 가는데 그 차가 막 그냥 확 내 앞으로 들어와요. 빵 올렸어요. 근데 여러 번 나한테 막 가로막아요. 저는 피하고 싶어서 그냥 추월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차가 계속 저를 밀어붙여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빵 하면서 마 서봐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급제동하길래 아이고 예 그러면서 그 후로도 계속 급제동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그냥 쭉 가더래요. 따라갈까 했지만은 지금 붙잡아봤자 얘기해봤자 서로 내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다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서 오토바이 잠깐 세우고 블랙박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 한 대가 와요. 아까 그 차예요. 나한테 오더니 어이 오토바이인겨. 그러니까 아까 그 오토바이인겨. 그래서 예? 나도 저 사람 맞네.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손에 도끼 같은 걸 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도끼인지 칼인지 톱인지 모르겠어요. 흉기예요.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주변에 차들도 다니고 그래서 설마 저걸로 날 휘두르진 않겠지? 그리고 내가 도망가면은 쫓아와서 휘두를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냥 내가 오히려 내가 소리를 좀 높였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는 손으로 왜 칼치게? 당신은 뭐 잘못인지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이거 딱 들고서 이걸 들고 흉기를 들고 나는 선생님이 유턴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게 또 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갖다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밀어붙이면 죽어봐라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면 어떡합니까? 그거 난폭운전 아닙니까? 상대방도 차에서 당신이 손 이렇게 했지만 나한테 안 보일 수 있잖아. 사각지대. 그래서 처음에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내가 시발은 처음 시작한 것은 나는 미안하다 그랬지만 상대가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럼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는 흉기를 왜 들고 나왔냐? 그 흉기로 나를 찍을 거냐? 그러니까 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난폭운전해서 미안하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예.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경찰관이 그 사람 잡아서 수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오후 5시 46분경, 저녁 6시경이에요. 좌회전할 건데요. 앞차가 좀 다소 왼쪽으로 붙죠? 왼쪽으로. 그래서 내가 저차 유턴하려면 보다 오른쪽 공간이 많으니까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손으로 미안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상대는 못 봤대요. 그럼 갑니다. 가는데 상대가 밀어붙여요. 예. 그리고 내가
갈래리가 또 밀어붙여요. 또 앞차가 아까 그 차예요. 또 예. 예, 야 임마 뭐라 그러네요. 예. 그러고 그 차로 가버리고요. 나도 집에 가다가 이제 블랙박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와요.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오토바이인겨. 그래서 예? 아까 그 차 맞네. 내려서 그 차한테로 갑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손을 잘 보세요. 손에 뭐가 있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손에 저 보세요. 손에 도끼가 아니라 칼 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저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칼처럼 보였는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역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톱인가요? 뭔가요? 낫처럼 생겼나요? 톱처럼 생겼나요? 칼처럼 생겼나요? 살짝 기역자로 꺾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맨손으로 내렸으면 좋았을 때 저렇게 무서운 걸 들고 내렸어요.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차가 옆으로 막 밀어붙인 거, 그것도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에 해당되죠. 그게 특수협박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이거는 뭐에 해당될 거야? 이거. 이거를 들고 내려서 나한테 저걸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하고 들고 내려갖고 뿔뿔뿔 그래요. 이 자체, 이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흉기는 들고만 있고 휘두르지는 않았는데 특수협박죄일까요? 아닐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특수협박죄다가 84%, 아니다가 16%. 이와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년 3월 11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0도 14990 특수협박. 이게 뭔가 시비가 됐어요.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90cm, 직경 5cm 알루미늄 파이프를 질질 끌고 내렸어요. 그걸 바닥에 끌고 피해자에 다가가서 장난치자 그러면서 끌고 갔어요. 휘두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끌고 나왔을 뿐 휘두르지 않았다.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잠깐 끌고 나왔을 뿐이지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뭐 무섭진 않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서 협박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1심은 유죄였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했어요. 아니 휘두르지 않고 그냥 끌고만 왔었는데 잠깐 동안 끌고 왔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주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표현, 화가 나는 그 표현이다. 무죄 선고했어요. 그럼 대법원은 뭐라 그럴까요?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저 알루미늄 파이프? 저거 휘두르면 어떡하지? 그 자체가 일반인들 볼 때는 무섭다는 거죠. 그걸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냥 감정적인 표현, 그냥 분노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내렸어야죠. 그래서 또 피고인에게 나 이거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 근데 내가 이걸 들고 나오면 상대가 겁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으로서 협박의 고의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왔을 때 상대가 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 저 위험한데? 그럼 그게 협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피해자가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한 감정의 언동에 불과하거나 또는 가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 없다. 즉 특수협박죄다. 알루미늄 파이프 끌고 나가 내 차 가로막았다. 뭐 장난치는 거야? 이거나 지금 아까 나처럼 생긴 거 들고 와갖고 하는 거나 그걸 들고 나온 자체가 그게 특수협박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따질 때는 맨몸으로 따지세요. 맨몸으로. 뭐 위험한 거 들고 나면 이분이 그러잖아요. 저거 다 찍으면 어떡하지? 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편 운전자는 잠깐 참으면 될 걸. 아까 자동차로 가로막은 그것도 특수협박이죠. 예, 그것도 보복운전이잖아요. 그 나중에 내려서 또 이거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죠. 흉기처럼 보이는 흉기인지 위험한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물건은 뭐냐면, 근데 가위, 평소에는 가위로 쓰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은, 그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평소에 그 낫을 쓰는데, 그 낫을 갖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랑 실제로 같은 겁니다. 예. 이번 사건, 여러분들 참으세요. 좀 화날 때는 숨 3번 크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누군가랑 다툴 때는 맨몸으로 말로 다투세요. 저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네요. 회전교차로. 가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가는데, 어이쿠, 못다닌다. 아니, 여기 뛰어오는데요. 화단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여기 도느냐, 빠져나가냐,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1시 방향이 아니라 거의 12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뜁니다. 뛰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를 놔두고 여기서 뜁니다. 자, 나는 이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 들어오는 차도 없어요. 들어오는 차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차가 있으려고 그러면 옆에도 좀 신경 써야 되겠지만 나는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쭉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뛰는 거, 요게 본인은 A필레가 그래서 안 보였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이분께서요, 이 사건 저한테 잘못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앞을 보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부딪히기 직전까지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한 번. 나는 앞을 보고 있고, 이렇게 A필레 가려지면은 이게 한 번 가려지면 계속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이 사건 경찰에서는 중상해라고 그러면,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박차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을 얼마라고 그러나요?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판단하는데, 보험사에서, 저 못 피해요. 그런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행자 과실 30%, 불박차 7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경찰은 벌점과 범칙을 부과하겠다고 그러나요?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일 때는 무조건 되고, 과실과 관계없이 중상일 때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만 부과될 거다. 이건 잘못이죠. 과실 여부 상관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잘못이 있을 때,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중상해면은 합의를 해야 공소권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 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에 통고 처분되고 그게 불만이면 즉결심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과실 여부 상관없이라는 것은 이분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발목골절로 수술했다고 그럽니다. 초기 진단 10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자, 첫째. 자, 발목골절로 10주 진단이다. 추가 진단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중상해다 아니다. 먼저 투표해 보겠습니다. 중상해다 아니다. 투표 시작. 한쪽으로 몰리고 있네요. 중상해라는 의견은 한 분도 없이 100%가 중상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중상해 아니에요. 근데 조사관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3,6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교통조사관 분들이. 그 중에 근데 일부는요, 8주 이상은 중상해야, 12주 이상은 중상해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이 뭐 24주가 나오더라도 발목 부러지고 그런 거 나중에 붙으면 그만이에요. 허벅지뼈 부러진 거 쪼각쪼각 난 것도 붙으면 그만이에요. 장애가 좀 남을 수도 있죠. 발목이 이렇게 까딱까딱이 잘 안 되면 한 14%, 많으면 23% 정도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갖고서는 중상해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요. 허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척추에 기기고정술했다. 32% 영구장애다. 그거 중상해로 안 봅니다. 근데 일부 시골에서는 중상해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상해로 안 봅니다. 중상해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팔다리 절단, 무슨 이 실명, 귀가 안 들린다. 뭐 말을 못 한다. 이럴 때가 중상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많더라도 중상해는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사고 중상해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경찰에서 중상해 아니면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거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달려와서 네, 사고 나기 직전에 그때서 발견했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불박차의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자, 불박차 잘못이 있다가 2분, 4%, 잘못 없다가 96%. 저랑 친한 분들한테 이거 불박차 잘못 있을까요? 그랬더니 100% 잘못이 있대요. 저는요, 이게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런지 대단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도에서 갑자기 푹 튀어내려왔다. 이게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나, 여기서 왼쪽에 튀어나온 거나 저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화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요, 불박차가 횡단보도가 여기인데 여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걸 조심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회전교차로 차가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는 회전교차로에 내가 1, 2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여기로 봐야 되나요? 그럼 회전교차로 돌을 때 야, 여기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거기까지 조심해야 되나요? 경찰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경찰관, 교통조사관 100명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99명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기가 뚫레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요? 앞을 잘 봐야지. 저 앞에 횡단보도인데? 요거 쓰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경 블랙 박스입니다. 요걸 쓰고 하면 저 사람 안 보일 거예요. 예, 딱 에필레이. 그래서 여기 너때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럴 때 저런 곳에 저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저것은 중앙분리 화단이 있는 곳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96% 마찬가지로 불박차의 잘못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거 경찰은 범칙금 부과할 거예요. 그럼 거부하세요. 그 즉결심판 가세요. 그럼 즉결심판 가면 판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죠. 아유, 더 조심했어야죠. 유죄 또는 무죄 또는 헷갈려. 기각. 자,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기각이 되면은 경찰은 검찰로 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해서 송치할 겁니다. 그럼 검사가 무혐의하거나 아니면은 약식 기소할 거예요. 약식 명령 떨어지면 거기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가 유죄 선고하면은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겠죠. 저는 이 사건 진짜 운전자 눈에는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돌리지 않는 한. 저기 사람이 뛰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이런 사고를 한번 당해보면은 야, 이런 데 튀어나와. 근데 그렇지 않고 앞을 보고 가는데 앞으로 갈 때는 앞을 잘 봐야죠. 그리고 여기는 역주행이잖아요. 차가 오면은 요거는요, 여기서 차가 오면 역주행이잖아요. 그죠? 역주행에 오는 차에 대비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차가 역주행에 오면은 차에 100%여야 되죠. 마찬가지로 저 무단횡단자도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회전교차로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이건 역주행이에요. 역주행에 내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어떤 차가 역주행으로 와비쳤다. 그 100대 빵이죠. 그거는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즉결심판 가세요. 그럼 나중에 결과 꼭 좀, 그리고 정식 재판까지 가서 마지막 결과 꼭 좀 알려주시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까지 가세요. 마트 주차장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네, 두 남녀 걸어오는데 차가 아이고 다시 오는데 얼만큼 세게 붙였나요? 오는데 살짝 부딪힌 듯 아닌 듯. 그러니까 손으로 치죠. 차한테 놀랬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차에서 내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후진한 차 잘못했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딪히는 정도. 요겁니다. 다시 한번. 후방을 봤을 때 지나가신 줄 알고 후진하려는 중에 통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오른쪽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계시길래 바로 내려서 괜찮으시 시작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뭔가 찝찝해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놨습니다. 통 소리는 저분이 제 차를 손으로 친 소리예요. 내가 부딪힌 게 손으로 쳐서 통소리 났다는 거죠. 4, 5일쯤 후에 경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신고하셨다고. 경찰서 나가 조서 쓰고 어쨌든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거 저분이 놀래서 그러신 것 같다고 그래서 대인 해드리고 끝내라고 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바로 대인 접수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니까 마트 주차장이니까 벌점과 범칙금은 없이 마무리됐을 것 같네요. 대인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그분이 200 내지 300만 원 달라고 하신답니다.
몇십만 원 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서 손 뗄 테니까 민사로 진행하시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건이 대인 접수로 100만 원 이하에서 합의될 상황이 아니고 200에서 300까지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법이 바뀌어서 마트 주차장에서 사람과 사고 나면 무조건 되고 사람은 괜찮고 차가 100%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건 아니고요. 보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저런 주차장 뭐 이런데요. 이런 데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보행자가 똑바로 가건 갈지자로 가건 항상 차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도 잘못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후진하는 차가 더 조심했어야죠. 서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는데 여기서 후진했으면 요거는 네, 보행자 잘못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가 100% 잘못이에요.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액 연봉자래요.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네, 고액 연봉자라면서 진단서도 받지 않은 채 2, 300을 주며 합의를 하겠다는데 보험사에서요. 수긍을 해야 되나요? 민사로 진행해야 될까요? 어디를 얼마나 다쳐서 몇 주 진단이라고 그러나요? 입원했나요? 며칠 동안 통원 치료만 했던 몇 번 병원에 갔다고 하나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입원한 적은 없고 통원 치료를 계속 다니고 있으며 MRI 찍었는데 척추 추간 원판 뭐라고 그런답니다. 이거요. 네, 추간 원판 그런 뭐 디스크, 뭐 추간판 팽윤, 뭐 추간판 뭐 이렇게 추간 원판 전이증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 정도로 그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디스크가 이제 그건 아니죠. 예, 저거는 기왕증입니다. 이번 사고는 놀래서 염자가 올 수는 있죠. 네, 그래서 MRI 찍어서 나온 거 저거는 네, 오히려 피해자들이 나 디스크야! 그럼 소송하잖아요? 망합니다. 네, 그건 기왕증일 때 인정도 못 받고요. 나중에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다 토해내라고 그러면 나중에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살짝 부딪혔을 때, 물론 너무 세게 부딪혀서 이 뼈가 부러지면은 이 디스크가 터지죠. 예. 그런 외상성 그 파열, 그 경우 아니면은, 걔가 추체가 골절되면서 동반되는 그 추간판 파열이 아니면 나머지 그 추간판 탈출증은 최소한 기왕증이 50%고요. 많을 때는 90%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추간판 원판 이건 해당 사항 없어 보여요. 우리 보험사는 그건 원래 아프셨던 것인지 입원 사고로 그런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대로 확인하면 상대가 치료비 왕창 토해내야 돼요. 기왕증 90% 그러면 치료비 90% 토해내야 돼요. 하여튼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당시에는 괜찮다고 가시고 손으로 살짝 치신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놀라서 근육이 놀랐나? 네, 근육이 놀랄 수는 있죠. 병원 잘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분이 고액 연봉자이고 영상 봤을 때 놀라는 것으로 봐서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일부러 차한테 내가 붙인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놀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인 접수는 해드렸지만 계속해서 200에 300은 받으셔야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100 아래로 100만 원 아래로 협상은 해보고 안 되면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민사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달라는 대로 추락을 해야 될까요?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200 내지 300만 원 줘야 된다.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5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보험사에서는 조금 다쳤으면 위자료 15만 원 아니냐. 거기다가 통원 치료 하루에 8천 원씩 교통비 주지 않느냐. 그것을 끝이지. 뭘 또 더 주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100%가 4번입니다. 삐끗할 수는 있죠. 놀랄 수 있죠. 네, 근육이 놀랄 수는 있습니다. 염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통원치료 열심히 다니세요. 예, 통원치료 치료비 다 대드릴게요. 그리고 치료비는 우리가 100% 대드릴 테니까 위자료는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8천 원씩 드립니다. 20번 가면 16만 원. 그럼 20번 병원에 가면 16만 원 플러스 위자료 15만 원 하면 31만 원이죠. 30번 가신다고요? 그럼 38, 24, 23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하면은 39만 원. 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병원 다니세요. 그럼 상대가 이것밖에 안 줘? 그럼 상대가 소송 걸겠죠. 상대가 소송 걸면 상대가 손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줄까요? 소송하면은 위자료를 15만 원보다 더 줄 수 있어요. 위자료는 판사 마음이에요. 15만 원 줄 수도 있고요. 50만 원 줄 수도 있고요. 100만 원 줄 수도 있고요. 대신 그 위자료에 교통비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송하면은 하루 8천 원의 교통비는 안 줍니다. 이 사건 소송하면은 2, 3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일까요? 50만 원일까요? 아니면 50만 원보다 적을까요? 우리 보험사에다가 그냥 계속 치료만 해주세요. 그리고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세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주지 마세요. 약관 기준대로 하세요. 상대가 소송 걸고 우리가 소송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소송 걸든 말든
내 상대가 선택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분들은 100%였습니다. 이럴 때 제보자분들이 나중에 변호사님 이거 상대가 2, 300만 원 달라고 그랬다고 네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요.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명예훼손 되나요? 누군지 아나요? 자기만 알지. 명예훼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에 있는 CCTV 입수했을 때요.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막 고소한다고 그래요. 여기 개인정보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이 사람 얼굴 있나요? 이 사람 이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뭔가 보인 대로 유출을 해야죠. 요즘은 자기한테 이제 댓글에서 좀 안 좋은 댓글 올라오면은 막 그냥 제보자를 형사 고소하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고속도로인데요. 블랙박스가 좀 어둡네요. 가로등이 없어요. 지금 차선이 2개 보입니다. 하나, 둘. 이게 차선 하나하고 공간 하나 합치면 20m예요. 40m 정도 되겠네요. 한 40에서 한 50 어른어른하죠. 요거보다는 더 밝게 보여야 됩니다. 네, 한 40에서 한 50까지는 좀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썬팅이 짙거나 또는 블랙박스가 오래됐거나. 근데 썬팅은 국민 농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 농도면 35%를 얘기하는데요. 35%면 이거보다 더 좀 밝게 보여야 돼요. 아마 블랙박스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시속 한 100에서 밤 12시 17분 100에서 한 110 정도 가고 계셨대요. 뭐야? 아이씨 뭐야? 다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뭐예요? 뭔지 다시 볼까요? 예. 저 뭐야? 뭐가 있었어? 뭘까요? 뭘까요? 사냥개. 사냥개가 일처리에 있었던 거예요. 개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동물도 있었는지는 명확치는 않아요. 사냥개가 고속도로 1차로에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예. 불과 앞차는 피했네. 근데 앞차는 2차로 가고 있었어요. 2차로로 가다가 뭔가가 있어서 2차로. 1차로로 들어온 건지, 1차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2차로 들어온 건지 그건 몰라요. 어떻습니까? 앞차는 2차로 가고 있던 앞차는 그래도 급제동 했는데, 불박차는 들이받았어요. 불박차에게 조금은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지금 상향등 킬 수는 없죠? 앞에 차가 가고 있으니까. 앞에 차가 가고 있어서 상향등 킬 상황은 아니에요. 불박차 조금은 잘못 있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분 뭐가 잘못일까요? 조금 전에 권준영님께서 앞차는 운이 좋았다고 채팅창에 글을 쓰셨는데요. 그렇지, 운이 좋은 거죠. 불박차도 뭔가 발견한 순간 급제동 하지만 이미 못 피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쭉 가다가 자 보세요. 지금 피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거죠. 브레이크 잡으면서 피했는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앞차는 우연히 비켜간 거예요. 앞차는 운이 좋았던 거죠. 시속 100으로 갈 때 1초에 28m입니다. 그런데 전조등 불빛은 불과 40m 비춰져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향등 승용차 기준 40m라고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으면은 한 50m까지도 보일 수도 있어요. 검은 옷은 30m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40m 보인다 칩시다. 저 사냥개가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냥개 색깔이 이건 불빛을 받아서 보이는 거죠. 예, 검은색인지 뭔지 검은색도 있고요.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나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요 앞에 뭐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요 앞에 뭐 있는 것 같지? 가이 PD. 그지? 정확치는 않은데. 앞차는 운이 좋았던 거죠. 불박차를 어떻게 피해요? 40m에서 뭐가 딱 보이고, 으악! 보이는 순간 1.3초 만에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죠. 불박차에게 잘못이 1도 없어야 옳겠습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졸음쉼터로 이동해서 한국도로공사에 로드킬 발생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GPS 추적으로 사냥개를 찾던 견주를 그러니까 주인이 또 개를 찾는 거예요. GPS로. 아마 목에 뭐가 달려 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은 개를 찾고 또 그 도로공사 순찰대원은 개 찾으세요? 네. 그래서 개 주인은 사고 지점 인근에 사나요? 목줄이 풀려서 올라온 건가요? 대문이 열려서 나온 건가요?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앞차는 2차로 계속 가고 있었고요. 예, 목줄 없이 GPS 장치만 되어 있대요. 체감상 5m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30여 m에서 보였겠죠. 잘하면 40m. 근데 못 피하는 거죠. 불박차는 100에서 110으로 가고 있었고, 예. 앞차는 운이 좋아서 겨우 피한 거고요. 무언가 있는 듯해서 저도 2차로로 피하고 싶었지만 앞차가 근데 다시 가다 2차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수리비는 360만 원 나왔고요.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네요. 불박차 보험사에서 그런데요. 고란이 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자차 보험 처리하고 나한테 구상금 청구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한테 구상금 청구하면 나도 객값 물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박차 보험사는 견주가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자차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견주가 강아지 값이 꽤 비싼 것 같은데 고속도로 1차로 야간 주행 중에 1차로에 있던 사냥개와 충돌해서 차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잠시 후 졸음쉼터에서 견주와 대면하자마자 법대로 하자. 나한테 차 수리비 청구하면 나는 당신한테 개값 1,000만 원 넘는 거 물어내라고 할 것이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개값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물어주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보험사에 그냥 고라니 쳤다 생각하고 고라니 쳤다 하고 자차 보험 끝내는 거다. 개를 쳤다 그러지 말고 고라니 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건가? 아니 그냥 고라니 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고라니 친 거나 사냥개 친 거나 똑같죠.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개값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물어주는 것보다 내가 개값 물어대면 어떡할 거야? 제일 좋은 건 당신네 보험사에 내가 고라니 쳤어요 라고 하고 자차 번호 끝내는 게 제일 좋아. 억울하면 보험사에 물어봐. 그러면서 나는 그 개 사체 수습도 해야 되고 그럼 바쁘다면서 먼저 갔대요. 저는 자차로 수리센터에 입고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냥개가 많이 비싼데 혹시나 과실 생길 수도 있으니 그냥 자차로 끝내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는 차인데 크게 수리하고 자차 보험 자기 부담까지 내야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보험사 어디야? 이 보험사 어딘지 제가 저만 볼게요. 이 보험사 혼내야 되겠네. 네, 혼내야 되겠어. 예.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한 분은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저건 불박차에게 잘못이 1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도 저 개값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 아니 왜 물어줘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냥 자차 처리하고 고란이를 충격했으면은 그냥 자차 보험으로 끝나요. 왜? 고라니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기 부담금 내고 그래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개 주인이 있잖아요.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구상금속에서 다 받아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재요. 골치 아프대요. 골치 아프대요. 자, 그러면은 개 주인한테 구상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끝내자는 건가요? 그럼 불박자 보험료 할인할 적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예, 여기서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읍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짐승 쫓아가다가 고속도로까지 올라간 것 같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한 5km 떨어져 있고요. 예. 대물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일 전화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담당자는 구상권 없이 그냥 고라니 친구를, 그건 똑같이 해서 그냥, 그냥 그 사람하고 말 섞지 말자. 괜히 그 사람이 또 소송 들어오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말자요. 할증은 없고 1년 동안 할인은 유예해야 된답니다. 예. 제 입장에서 사과도 못 받고 법대로 하라는 소리 들으니까 화가 나긴 했지만 견주 입장에서 가격을 떠나 훈련시킨 강아지가 한순간에 강아지를 잃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자차 보험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견해를 듣고자 제보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보험사가 해야죠. 우리 보험사가 가해자가 누군지 확정된 누군지 아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런 보험사 이거 진짜 보험사가 완전히 개랑 사고 나니까 개판이 됐네 그냥. 예. 늦은 시간에도 질문 검토하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른 검토를 위해 제가 급하게 요약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견주만 너무 나빠 보이게 적은 것 같네요. 근데 반려견을 잃고도 화는 안 내셨습니다. 네. 왜냐면은 자동차 잘못 없다는 거 이제 네. 그렇죠. 저 자동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개를 잃었냐 막 화를 내는데 그러지는 않으셨대요. 저도 대면하자마자 안타깝고 피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 근데 저걸 어떻게 피해요? 예, 어떻게 피해요? 구상권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개가 고라니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주인 없는 개면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주인을 찾았어요. 이분께서 또 그러니까 키우던 사냥개를 잃은 그분의 또 안타까운 마음도 생각하셔갖고 알았다 그래 구상권 행사 없이 그냥 끝내자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답니다. 하지만 보험사 태도가 틀렸습니다. 보험사들 그러면 안 됩니다. 구상권 행사했는데 개 주인이 돈이 없다. 그래서 받을 게 없다.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한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자동차에게 잘못 있으면은 개값 물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요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예. 저희 불가항력이죠. 예, 저희들이 자처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분은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쭉 가다가 자 정상적으로 앞에 택시가 가네요. 택시가 1차로 가다가 네 1차로 직진 포켓차로가 있네요. 네 포켓차로 포켓차로에서 뭐야 아니 뭐야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비켜! 왜 이래? 비켜야지! 예. 근데 오른쪽에,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계속 차가 와. 못 가. 이제 못 가. 예. 뭐야, 이거 택시, 뭐야? 아니, 택시가 옆으로 비켜야지! 깜빡이도 안 켜고 있어. 뭐 하겠다는 거야? 택시기사 내려요. 내려갖고, 좌회전 할 거래. 좌회전하는데 왜 빵거리냐? 와. 하하. 예. 그래갖고 결국 못 갔어요. 못 가고 다음에 좌회전 신호 떨어지니까 택시가 좌회전을 가더래요. 그리고 불박차는 다음 신호 기다려서 갔대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택시가 저기서 그럼 옆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지. 근데 여기 실선이잖아요. 택시가 이렇게 가로막았는데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다가 또 뒤에서 차고 오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 또 뒤를 보고 그건 무리죠. 택시 비켜주세요. 나 지나가게요. 근데 안경은 버텨. 그 나중에 저 옆으로 가봐 동승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뒤에 차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저거 택시 위반한 게 몇 개 보이는데요. 예, 11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은 우선 첫째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깜빡이 켜야 되죠. 근데 깜빡이 안 켰어요. 좌회전하기 30m 전부터 미리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끝날 때까지 깜빡이 켜라 그랬으니까 아까부터 깜빡이 켰어야 되죠. 네, 지금 여기서부터 깜빡이 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빡이 없이 들어가갖고 그리고 또 어디 멈추나요? 여기 정선 지났어요. 정선 지났으면은 원래 좌회전할 차는 여기 멈췄어야 돼요. 여기 들어간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또 나 좌회전할 차가 아니야. 나 좌회전 아니야. 직진할 거야. 뭐 이렇게 나 신호위반 아니야. 신호위반 싫어.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는 가야죠. 여기 멈추면 안 되죠. 이건 불법 정차죠. 예, 가줘야지 뒤에 오는 차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이걸 뭐 교통방해죄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한 우선 깜빡이 안 킨 거, 그다음에 신호위반, 불법 정차.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니 한 차로로 가야지 왜 두 차로를 차지해? 넷 중에 뭔가 하나는 되겠죠. 네, 지금이라도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틀 지나면 안 돼요. 네, 어제 일이니까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스마트 국민제보는 이제 없어진다네요. 올 말에 없어진다는 것 같아요. 내년에 안전신문고로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 같습니다. 4개 다는 안 되고 그중에 하나만 할 거예요. 위반 사항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게 신호위반이죠. 정지선 위반이 신호위반이에요. 거기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교차로 내에 차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 정차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뭔가 하나는 되겠죠.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저기 옆으로 빼면 되는데 나 좌회전하는데 왜 좌회전할 건데 왜 빵빵거려 그러면서 참 좀 황당한 네.